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훈육에 대해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고민이고, 또 아이가 친구를 약간 따돌리는 것 같아서 그것도 고민이고, 뭐든지 다 고민으로 보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얘기를 할 때 이것도 고민이에요, 저것도 고민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뭐 고민이야, 그게 무슨 문제 행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들은 혹시나 우리 아이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가 힘들지 않을까,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아이에게 사회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훈육은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부모님들은 훈육을 할 때 야단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런 강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훈육은 고쳐야 되는 거는 맞긴 한데요. 우리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리 팔이 아파. 그러면 우리 병원에 가서 당연히 진료를 받잖아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어떤 부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는 진단을 받잖아요. 그것처럼요,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문제가 왜 생겼지? 그 문제를 어떻게 도와줘서 고쳐야 되지? 이렇게 긍정의 훈육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엄마들은 훈육법은 야단쳐야 되고 따끔하게 얘기해야 되고 아이가 고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요, 아이한테 화내게 되고 야단치게 되고 결국은 훈육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아이와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영상에 긍정의 훈육법에 관련된 우리 아이 문제 행동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려놓는데요. 저의 영상을 보면 엄마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의 버릇을, 문제 행동을 자연스럽게 고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머니들께서 아이를 훈육할 때는 엄마의 정확한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하게 하고 싶어. 우리 아이가 책임감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하고 싶어. 우리 아이의 문제 해결력을 조금 더 높여주고 싶어. 또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나쁜 습관들은 조금씩 고쳐가야 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문제행동이고 훈육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훈육은 해야 되지만 앞부분에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어머니들이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훈육할 때는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거. 네. 그리고 체벌하지 않는 거. 네. 그 다음에는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훈육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행복나무 연구소의 많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를 부모님들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육은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친구를 괴롭히는 우리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죠. 네, 또 그냥 둬서도 안 되죠. 그리고 매일매일 뭐 정리정돈을 해라 하지만 그게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매일 어질러서 엄마가 매일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경우도 훈육을 해야 되죠. 아니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우리 아이가 뭐 다른 친구들 앞에서 못 나설 때, 이럴 때도요,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또한도 훈육을 해야 됩니다. 네, 뭐 형제자매와 싸우는 경우도 훈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또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요즘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훈육을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부정적인 훈육이 아니라요, 긍정적인 훈육법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면서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는 그 문제를 잘 도와주시는 분이야.
내가 어렵지만 이 문제를 내가 잘 고치도록 노력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 어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엄마의 말을 100%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하는 말이 옳은지, 나를 위한 건지, 이게 잔소리인 건지 아니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정도는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훈육할 때는 3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는 그런 훈육을 한다. 네, 아이도 상처받지 않고 엄마도 상처받지 않는 거. 네, 엄마들이 아이를 훈육하고 나면 죄책감이 느껴지거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를 혼냈다는 거, 아니면 아이가 엄마가 훈육을 하는데 태도나 이런 것들이 바르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처받는 어머니들도 계시더라고요. 쟤는 이제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 대답은 네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 이거 엄마 말을 듣는 거야,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훈육 후에 엄마가 상처받게 되기도 하고요. 아이도 상처받게 되는 거죠. 나는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엄마가 나를 나쁜 아이로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엄마가 훈육을 한다는 게 도리어 몇 배의 역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는 훈육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체벌하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훈육을 해야 되는데요. 엄마들이 훈육을 하다 보면 엄마도 모르게 체벌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뭐 꼭 신체적으로만 이렇게 때려서 체벌이 아니라요, 말로 더 심한 체벌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요, 엄마가 뭔가를 너무 화가 났을 때 아이를 뭐 엉덩이 한 대라도 뭐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위협적으로 뭐 위에 있는 물건을 너 그렇게 안 치우려면 이거 다 갖다 버릴 거야 하면서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방법의 행동을 보이거나 체벌하지 않는 거, 그게 긍정훈육법에서 중요하고요. 마지막 3번째는요, 내가 이 아이를 훈육할 때 과연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리 문제 풀 때 한 번 보고 툭 이렇게 풀지 않잖아요. 아, 이 문제의 정답은 뭘까? 이 문제에 어떤 게 가장 정답에 가까울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어떤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엄마가 바로 즉각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고쳐주려고 훈육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을까를 생각해서요,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훈육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